네,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아이스케어시 통신에 대해서 살펴볼게요. 읽을 때 이제 아이스케어시라고 읽는 게 이제 공식적으로 이제 읽는 방법이고 I2C라고 실무에서 읽기도 합니다. 어떻게 읽던지 사실 상관은 없습니다. 근데 이제 알아둬야 될 건 아트메가 328P에서는 TWI라고 표기를 하고 설명을 합니다. 데이터 시트에 보면 TWI라고 나와 있어요. 아마도 뭐 아이스케어 씨가 타사 반도체 회사인 NXP에서 만들었기 때문에 그냥 요 표기를 이제 쓰지 않는 것 같고 아트메가 328P에서는 그냥 아이스케어 C를 TWI라고 표기를 하고 설명을 한다.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저희가 지난 시간에는 유아트 통신에 대해서 배웠어요. 이번 시간에 다룰 것은 아이스케어 C 통신입니다. 아이스케어 C 통신은 마찬가지로 직렬 통신이에요. 데이터가 직렬로 들어갑니다. 병렬로 가는 것이 아니라 직렬로 들어갑니다. 한 클럭에 1비트의 데이터가 이제 전송이 되는 것이죠. 여기서부터 이제 중요한 게 유아트 통신은 따로 이제 클럭을 사용하지 않는 비동기 통신이었어요. 근데 이제 아이스케어 C는 동기 통신입니다. 얘는 이제 클럭을 사용해요. 클럭을 사용하기 때문에 동기 통신이다. 그리고 자주 쓰이는 용도를 살펴보면 센서와 통신을 할 때 이 아이스케어 C가 많이 사용이 됩니다. 통신 라인 수는 두 개입니다. 단 두 개의 가닥으로 이 아이스케어 C 통신을 할 수 있습니다. 속도는 일반적으로 400kbps 많이 사용을 하고 저희 실습에서는 그냥 적당하게 100kbps 정도로 이제 사용을 할 예정입니다. 이제 네트워크 다이어그램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사용하는 아트메가 328P는 기본적으로 마스터예요. 그리고 통신의 대상이 되는 센서는 슬레이브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 마스터는 아트메가, 우리의 MCU, 슬레이브는 센서입니다. 센서, 타겟 센서라고 할게요. 근데 이제 슬레이브가 또 다른 MCU가 될 수도 있습니다. 센서가 될 수도 있고 또 다른 MCU가 될 수도 있다. 이 아이스케어시 통신은 기본적으로 이 마스터에서 클럭을 만들어낸 다음에 얘를 슬레이브한테 보내줍니다. 저희가 MCU의 그 외부 오실레이터가 16MHz가 달려 있잖아요. 이 16MHz를 프리스케일러로 이제 분주한 클럭을 만들어서 S클럭을 만들어냅니다. 요 SCL은 시리얼 클럭 라인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여기서 100kHz를 이제 클럭을 만들었다고 하면은 이 100kHz라는 클럭을 똑같이 슬레이브가 사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넘겨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똑같은 클럭을 사용하기 때문에 타이밍 이슈가 거의 발생하지 않겠죠. 지난 시간에 유아트에서는 보드레이트를 설정을 해도 실제로 두 개의 MCU 간에 보드레이트의 차이가 존재하지만 그런 것들을 이제 내부적으로 보상해주는 로직이 다 적용이 되어 있기 때문에 올바르게 통신을 할 수 있는 거였다라고 설명을 드렸어요. 근데 아이스케어 C 통신 같은 경우에는 그냥 서로 똑같은 클럭을 사용한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시리얼 데이터가 서로 주고받습니다. 클럭은 마스터에서 슬레이브로 주는 거였는데 이 데이터는 MCU가 슬레이브에게 데이터를 보낼 수도 있고 슬레이브가 MCU에게 데이터를 다시 이렇게 보낼 수도 있습니다. 데이터는 양방향이다. 이렇게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 아이스케어 C 통신은 기본적으로 1대 다 통신입니다. 여러 개의 슬레이브가 있을 수 있어요. 지금 보시면 하나의 마스터에 여러 개의 슬레이브가 있습니다. 쭉쭉쭉 n개까지도 가능합니다. 그럼 이렇게 두 개의 슬레이브가 마스터에 연결이 돼서 아이스케어 C 네트워크를 이루면 마찬가지로 이제 시리얼 클럭 라인이 마스터에서 슬레이브로 이렇게 공급이 돼요. 마찬가지로 그러면은 똑같이
마스터가 100kHz를 사용을 했으면 나머지도 100kHz를 똑같이 사용을 하겠죠. 그리고 데이터가 이런 식으로 전부 다 주고받을 수 있게 하나의 통신 라인을 구성을 합니다. 그래서 마스터가 슬레이브에게 데이터를 보낼 수도 있고 다시 두 번째 슬레이브에게 데이터를 보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지금 여기 보시면 시리얼 데이터가 다 같이 하나의 버스를 사용을 하잖아요. 그러면은 마스터가 데이터를 이렇게 첫 번째 슬레이브에 보냈어요. 얘가 이렇게 데이터를 보내고 있는데 두 번째 슬레이브가 뭐 마스터에게 데이터를 준다 하면은 버스에서 이제 충돌이 발생을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데이터를 주고받는 프로토콜이 살짝 복잡합니다. 마스터가 첫 번째 슬레이브에 데이터를 보낼 때는 이 두 번째 슬레이브는 아무것도 하지 않겠죠. 또 첫 번째 슬레이브가 마스터에게 데이터를 보낼 때 이 두 번째 슬레이브는 아무것도 안 합니다. 마찬가지로 마스터가 두 번째 슬레이브에 데이터를 보낼 땐 이 첫 번째 슬레이브는 아무것도 하지 않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마스터와 여러 개의 슬레이브 간에 데이터를 주고받는 그런 프로토콜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제부터 차근차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통신 프로토콜을 살펴보기 전에 기본적으로 이 TWI, iSecureC 통신은 풀업 저항을 사용합니다. 여기 보시면 풀업 저항이 달려있죠. 시리얼 데이터 라인의 하나, 시리얼 클럭 라인의 하나, 이렇게 두 개의 풀업 저항이 사용됩니다. 이 풀업 저항을 사용하는 이유는 기본 논리 레벨을 1로 설정하기 위해서예요. 다음 시간에 데이터 프로토콜에 대해서 살펴보겠지만 iSecureC 통신 같은 경우에는 아무것도 사용하지 않을 때 논리 레벨이 항상 1입니다. 이거를 하드웨어적으로 풀업 저항을 이용해서 설정을 할 수 있어요. 따라서 풀업 저항으로 인해 시리얼 데이터와 시리얼 클럭 라인의 신호선의 초기 상태는 항상 하이 레벨을 유지한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제부터 iSecure 통신의 프로토콜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스타트와 스탑 컨디션이 있어요. 마스터가 슬레이브에게 이제부터 통신을 시작할게 하고 스타트 컨디션을 보내는 경우가 있고 통신이 막 되다가 이제 끝날 지점에 오게 되면 마스터가 슬레이브에게 이제 통신을 그만둘게 하고 스탑 컨디션을 보냅니다. 처음에 항상 논리 레벨이 일단 하이로 유지된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데이터도 하이, 클럭도 하이 레벨입니다. 처음에 하이 레벨로 쭉 유지가 되다가 스타트 컨디션을 보내게 되면은 클럭은 가만히 있는데 데이터를 로우 레벨로 떨어뜨립니다. 이때부터 통신을 시작한다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 얘가 로우 레벨로 가면서 데이터가 이제 로우 레벨로 들어가면 클럭이 이제 통신이 시작되는구나 하고 이렇게 뛰기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슬레이브와 마스터 사이에서 막 데이터를 주고받아요. 그리고 마지막에 통신이 끝날 때쯤 되면 클럭이 하이 레벨일 때 데이터를 1로 올려버립니다. 아까는 스타트할 때는 클럭이 하이 레벨일 때 로우로 데이터를 떨어뜨렸는데 스탑할 때는 클럭이 하이 레벨일 때 데이터를 하이로 올려버립니다. 그러면 이제 둘 다 하이 레벨이 됐죠? 그럼 이제 통신이 끝났다는 뜻입니다. 마찬가지로 다시 스타트할 때는 데이터를 이렇게 로우 레벨로 떨어뜨려 주면서 통신을 시작하게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초기 상태 둘 다 하이 레벨이다. 스타트 하게 되면 클럭은 하이 레벨인데 데이터는 로우 레벨로 떨어진다. 세 번째는 데이터 송수신이 이 영역에서 이루어집니다. 이건 이따 설명드릴 거예요.
네 번째, 스탑. 클럭이 하이 레벨일 때 데이터가 하이 레벨로 올라간다 하면은 스탑이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과정을 계속 반복해서 데이터의 송수신이 이루어집니다. 아래 그램은 참고차 넣었습니다. 데이터가 바뀌는 타이밍에 대한 이야기인데 클럭이 하이일 때 데이터는 안정해야만 해요. 무슨 뜻이냐면 클럭이 막 진동을 할 텐데 클럭이 하이 레벨로 유지되는 이 동안에는 데이터가 1 또는 0, 하이 레벨 또는 로우 레벨을 유지하고 있어야 된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 데이터는 언제 바뀌냐? 클럭이 로우 레벨일 때만 데이터를 바꿀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하이 레벨 또는 로우 레벨이 되겠죠. 이렇게 클럭이 하이 레벨일 때는 데이터가 안정해야만 하고 데이터는 언제 바뀌냐? 클럭이 로우 레벨일 때만 이 데이터가 바뀐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추가적인 거니까 뭐 밑에 거는 굳이 고려를 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방금 전엔 이 스타트 컨디션과 스탑 컨디션을 봤어요. 그럼 그 사이에 데이터가 송수신되는 과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이 아이스퀘어 통신 프로토콜의 제어권은 마스터가 갖고 있습니다. 마스터가 통신을 할지 아니면 중단을 할지 이런 것들을 결정을 하는 것이고 첫 번째 슬레이브의 통신을 할지 두 번째 슬레이브의 통신을 할지 또한 마스터가 결정을 합니다. 그럼 이런 의문이 들 거예요. 첫 번째 슬레이브인지 두 번째 슬레이브인지 마스터는 어떻게 구별을 할까? 바로 주소를 통해 구별을 합니다. 주소를 통해 구별을 하는데 첫 번째부터 일곱 번째 비트 총 7비트 주소를 보고 어떤 슬레이브와 통신을 할지 결정을 합니다. 저희가 슬레이브가 여러 개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슬레이브 1, 슬레이브 2가 있다고 했을 때 이 슬레이브 내부 레지스터에 주소가 저장되어 있어요. 각각의 내부 레지스터에 주소가 저장되어 있어요. 첫 번째 슬레이브는 0x72라는 주소를 갖고 있을 수도 있고 이건 예시입니다. 두 번째 슬레이브는 0x3b라는 주소를 갖고 있을 수 있어요. 이 주소 값은 슬레이브의 고유한 값입니다. 그럼 저희는 마스터가 있잖아요. 저희 마스터가 MCU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럼 이 MCU는 첫 번째로 스타트 컨디션을 시작하자마자 주소를 보냅니다. 7비트 주소를 보내서 어떤 슬레이브와 통신을 하고 싶은 건지 마스터가 결정을 해요. 만약에 이 7비트를 0x72로 보냈으면 첫 번째 슬레이브와 통신을 하고 싶다는 뜻입니다. 만약에 주소를 0x3b를 보냈으면 이 두 번째 슬레이브와 통신을 하겠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7비트 주소 값을 통해서 어떤 슬레이브와 통신을 할지 결정을 합니다. 그리고 이 8번째 비트에는 read 또는 write를 보냅니다. 여기 보시면 1이면 읽기고 0이면 쓰기입니다. 만약에 첫 번째 슬레이브에 데이터를 쓰고 싶으면 0x7c를 보내고 다시 0x72를 보내고 8번째 비트엔 0을 보내주면 되겠죠? 만약에 데이터를 이제 슬레이브로부터 읽어오고 싶으면 슬레이브의 주소를 첫 번째로 보내고 0이 아니라 8번째 비트에 1을 보내주게 되면은 데이터를 읽는 모드가 됩니다. 이렇게 해서 몇 번째 슬레이브에 데이터를 쓸지 혹은 읽을지 제일 먼저 결정을 해주게 됩니다. 지워보겠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 비트부터 8번째 비트까지는 이제 이해를 하셨을 거예요. 슬레이브를 결정을 하고
데이터를 쓸지 말지 결정을 합니다. 그 다음에 에크 비트를 받아요. 이 에크 비트는 MCU가 특정 슬레이브에 데이터를 보냈을 때 이 슬레이브가 데이터를 잘 받았는지 다시 회신하는 비트입니다. 이 통신 라인이 풀업 저항이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1이면은 이제 하이 레벨이면 가만히 있는 상태죠. 하이 레벨이면 가만히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무응답을 의미해요. 그래서 1이면 무응답이니까 통신 에러로 인지를 합니다. 만약에 요 슬레이브가 데이터를 잘 받았으면 에크 비트를 0으로 인위적으로 떨어뜨려 줘야 돼요. 0으로 떨어뜨려 주면은 0으로 떨어뜨린 이 비트를 마스터 MCU가 읽고 통신이 잘 되었구나 이렇게 인지를 하는 겁니다. 이해되셨죠? 이 에크 비트는 데이터를 제대로 수신했는지 알려주는 신호입니다. 그럼 만약에 여기서 데이터를 쓴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쓰기 모드라서 0을 보냈어요. 0x7이라는 슬레이브에 쓰기 모드 0으로 보냈더니 에크 비트 0이 잘 날라왔어요. 그러면 그 다음에 어떤 레지스터에 어떤 값을 쓸지 쭉쭉쭉쭉 보내주게 됩니다. 데이터 8비트를 이제 보내주게 되고 8비트를 보내면 마찬가지로 에크 비트를 슬레이브가 마스터에게 보내주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쭉 반복을 해서 특정 레지스터에 특정 데이터를 쓰고 스탑을 할 수 있습니다. 이해되셨죠? 그래서 처음에는 주소로 먼저 보내고 그 다음에 읽을지 쓸지를 결정을 한 다음에 에크 신호를 확인한다. 그 이후의 과정은 데이터를 쭉쭉쭉쭉 보내고 에크를 받고 데이터를 또 보내고 에크를 받고 이런 식의 일련의 과정이 계속 반복돼서 통신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